자, 성일하이텍 전략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원체 큰 종목이라서 원체 이제 그 변동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뭐 오늘도 20%의 폭등이 나왔고 그 폭등 속에서 우리는 차익 실현을 잘 단행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의 흐름입니다. 손절 범위를 이제 재편입 구간 설정했던 게 13만 3,500원이에요. 근데 재편입 설정한 부분이 아쉽게도 조금 높게 잡혔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13만 3,500원을 손절 범위로 채울 거니까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편입을 고려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전략을 다시 잡아보자고요. 그러니까 13만 3,500원까지 멀잖아요. 13만 8천원의 기준이고 그럼 4,500원 밀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4,500원이면은 대략 한 3% 조금 넘는단 말이죠. 수수료까지 하면은 4% 손실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 냈던 부분의 일정 범위가 토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기준에 11만 7천 원 정도의 평균 단가, 어제 11만 9천 원 평균 단가, 오늘 뭐 12만 원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뭐 물론 이제 가장 먼저 편입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14만 천 원이니까 2만 4천 원이요? 2만 4천 원이면 거의 뭐 한 20% 수익이지만 그죠? 20% 수익에서 4%야 뭐 다시 내놓을 수 있는 수익이지만 오늘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는 오늘 편입 단가가 어떻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11만 7천 원, 12만 원, 11만 6천 원 그렇게 해서 뭐 11만 7천 원, 8천 원 정도 되겠네 평균 단가가. 그리고 29일 날 11만 7천 원, 11만 9천 원이 아니라 11만 7천 원. 그리고 이제 오늘 12만 1,500원, 12만 4천 원. 그리고 추가 편입을 못 잡아드렸어요. 어차피 이제 단기 10%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12만 뭐 3천 원 정도라고 했을 때 14만 원대 정리를 했으면 18,000원, 한 10몇 퍼센트, 15% 이상 그래도 수익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들어간 물량을 손절을 하게 되면 한 4% 수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안타깝게 뭐 손절이 되겠죠. 일단은 문자가 오늘 뭐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6번 나갔습니다. 오늘 기준에 2번 편입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가 14만 3,300원이 됐어요. 11시 17분, 11시 27분 그리고 문자 보내고 나서 이제 쭉 뻗어 올라가서 밑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위에서 평균 14만 1,000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됐고요. 잘. 재편입 기준이 13만 6천 원, 원래는 이제 13만 8,700원인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뭐 그거는 뭐 0. 몇 퍼센트 수준의 범위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4만 1,000원 그 위로 이제 쭉 뻗어 올라갈 때 좀 아쉬웠죠. 순간적으로 13만 8,500원, 8,700원 설명하고 있다가 다행히 이제 문자 보내자마자 훅 밀려가지고 14만 원 공방 그 이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편입이 잘 되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13만 8천 원 기준이라는 거죠. 자, 이 종목의 경우는 세비캠과 함께 8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미 도시가스, 사료, 펫 배터리 이렇게 했는데 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 까나리아 바이오 뭐 그거 한 종목 빼고는 시가총액이 다 뭐 800억, 1000억 참 좀 그렇죠. 우리 도시가스도 사실상 시가총액이 좀 낮은 편이었고 평균적으로. 그 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핫한 것이 신규주 세비캠과 성일 하이텍입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17일부터 쭉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좀 제한적이잖아요. 4천억 원대부터 들여다봤어요. 근데 따블이 나서 지금 한 오늘 뭐 27%까지 올라왔으니까 시가총액이 8천억 원대, 9천억 정도 되나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우리가 그 1조 이상에서는 우리도 또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세비캠 그리고 이제 성일하이텍의 시가총액 규모가 이제 1조 원대 위쪽에 있으니까 성일하이텍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같이 들여다본 거고
24일 날 기준에서도 이제 세비캠과 성일하이텍이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주거니 받거니. 누가 더 많이 올라가 이렇게 하면서 24일에는 23%의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24일 야간에 이제 추가적인 교육을 해드리고 25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200만 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300만 주에 대해서 다음 날 기준을 잡을 때는 80%,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할 때는 70%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잡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성일하이텍을 25일 날 250만 주 설정을 해드리고 사실은 손절이 됐어요. 손절이.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손절이 돼서 2% 범위의 손절이었잖아요.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었죠. 그런데 기준점은 잘 지키자라는 표현을 드렸고요. 그리고 편입 비중이 높지 않으면은 뭐 세비캠도 5% 들어갔다가 손절을 잡아드리고, 케빈 선생님 이제 질문 주셨을 때 뭐 비중이 높지 않으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 뭐 세비캠하고 짝짓기 매매, 어제 기준도 세비캠이 좀 더 가벼웠는데 오늘은 그 성일하이텍 쪽으로 좀 매기가 옮겨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세비캠 쪽이 오늘도 좀 가벼웠어요. 이렇게 엇박자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성일하이텍 편입하기 아주 좋았죠. 우리는 10%를 쥐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26일 금요일 날 25일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됐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6일 금요일 날 우리는 10%를 재편입을 했죠. 5% 들어가서 손절하고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분할 매수를 좀 해서 접근을 해야겠다. 놓치기는 아깝고, 그렇게 해서 2번 분할 매수를 해서 가급적이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위주에서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편입하고 29일 날 4% 반등이 나와줬어요. 근데 월요일 날 시겁했던 게 개파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전체 무너지니까 개파락이 크게 났단 말이에요. 다행히 이제 개파락 크게 나오고 거기가 저점으로 해서 쫙 돌려 올렸죠. 쭉.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세비캠이나 예나 VA 발동이 됐었는데 뭐 어찌 따지면 세비캠의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세비캠도 아깝지는 않은 게 볼키동 마스터님이 뭐 세비캠 지속적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예? 세비캠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교육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잡아드리고 또 정회원님들께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도 계속 교육을 해드렸는데 화요일 날 기준, 뭐 월요일 날까지 넘기려면 좀 복잡하니까 화요일 날 기준에 세비캠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그 성일하이텍을 집중하고 있었고요. 편입하고 있었고, 세비캠 같은 경우 9시 12분부터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교육을 해서 뭐 이게 끝이다가 아니라 교육을 해서 올려드렸단 말이야. 결국은 9시 22분 뭐 이럴 때 세비캠 부분입니다. 우리가 VVIP 방에서는 뭐 9시 6분에 이렇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전체적인 부분, 요 교육하고 전체적인 부분의 기준에서는 얼마? 14만 8,800원 3%일 때 이게 27% 이상 올라갔죠. 그러니 뭐 얼마나 땡큐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계속해도 다 오른 거 광고하지 마라 이렇게 돼요. 27% 올라갔어요. 응? 성일하이텍 마찬가지고. 그러나서 계속 세비캠입니다. 8%. 8%에서도 뭐라고 올려놨어요? 여전히 시가총액 1조 이하는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잡혀있죠. 그러나서 쭉쭉쭉 올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뭐 세비캠. 결론적으로 이제 세비캠에 대해서 선착순 5명 이후에 이제 추가 5명만 딱 이벤트하고 가격 올립니다.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 성일하이텍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제 야간에 성일하이텍의 기준 세비캠을 넣지 않고 이제 성일하이텍의 기준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기준에서도 야간 기준, 또 어제 야간 기준에서도 성일하이텍, 그리고 오늘 아침 개장 전에 죄송합니다. 이게 성일하이텍인데 일성이라고 제가 잘못 거꾸로 적어놨어요. 어찌됐건 성일하이텍 별표를 해놨었죠. 15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보자. 아침에 이제 성일하이텍이라고 제대로 올려드렸고 150만 주. 그렇게 해서 이제 케빈 선생님 성일하이텍
그리고 뭐 다른 분들 또 매매 기준 잡혀져 있으시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또 전략을 잡아드리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공모 가격이 5만 원인데 벌써 뭐 7월 28일 날 신규 상장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뭐 조금 얘는 다르지만은 예전의 기준 잡으면 박셀바이오와 피플바이오, 그때가 기억이 나요. 박셀 피플 뭐 박셀 피플 신규 그냥 신규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박셀바이오가 3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3만 원까지 내려왔죠. 뭐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의 경우 뭐 이슈도 있고 2차 전지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 됐건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 저평가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져 있기 때문에 그 수급 변동성에 힘입어서 지금 보호해수도 풀렸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다시 이제 뭐 차분하게 그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끄집어낼게요. 지금 뭐 시장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럴듯한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일하이텍이 오늘 움직이는 거는 왜 올라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뭐 급성장 이것 때문에 오르나? 그거는 명분이죠. 아니 이게 급성장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얘가 실적이 어마어마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메이저가 죽어라고 사재 껴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보유해서가 풀리고 있고. 결론은 지금 뭐 성일하이텍 폴란드 배터리 리사이클링 파크 뭐 중건식을 개최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실적에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당장의 흐름으로 주진 않아요. 다만 이슈가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래가 터졌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2위 2위까지 올라섰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하고의 거래대금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재편입까지 진입을 한 거예요. 일단은 마감 때까지 아직 시간이 2시간 20분이 남아있고 변동성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세비캠이 시가총액이 좀 더 가벼운데 월등히 가볍죠. 근데 세비캠의 거래대금도 지금 3위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27%까지 움직였고 지금 2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들여다볼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얘네들 말고도 뭐 코스모 신소재, DB하이텍, 뭐 현대바이오의 변동성 랠리, 시가총액 작지만 뭐 캠트로스 이런 종목도 다 볼 수 있는 위치. 근데 지금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오늘 기준의 세비캠과 성일하이텍이라는 거죠. 24일 날 18.52%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 범위까지 이제 불교등 마사님 싹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세비캠하고 같이 이제 설정해서 보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텍스 전략으로 해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까지 다 잡아드리는데, 기준거래대금 3위, 프로그램 순매수가 2위. 오늘은 좀 아쉬운 게 이제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뭐 수급도 있겠지만은 일단 프로그램에서는 뭐 그렇게 아주 공격적인 매수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분봉 기준 보시면 굉장하죠. 이날 거래가 월등히 터진 날이에요.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 가셔서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친구들이 방송에 나와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일하이텍 왜 움직였어요? 그냥 펫배터리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뉴스 보도자료를 못 봐요? 다 보잖아요. 뉴스 다 보시죠. 근데 그걸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똑같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안 되죠. 두 번째 기준은 기술적 분석이랍시고 일본 갖고 나와서 여기서 이제 뭐 5일선 지지가 되고, 야 그거는 또 글쎄요. 그리고 또 목표 주가 설정이 잡혔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3만 원이 목표 주가였어요. 근데 그게 쭉 뻗어 올라가. 그럼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봉일 때 왜 파냐는 거지. 양봉일 때. 그럼 파는 기준은 정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거. 그리고 편입은 왜 하냐의 기준에서 얘가 끝내줘요라고 편입하는 건 안 돼. 그거는 안 돼. 얘가 뭘 끝내줘. 여기서 다시 곤두박질 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 매매잖아요. 얘를 뭐 저평가니까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변동성 매매예요.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교육용 1%가 됐든 윤정두가 이제 5%를 잡아들인 또 10% 그리고 이제 수익이 월등하게 엄청난 수익을 일단 우리는 발생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20%로 비중을 잡고 시가총액 1조 6천억짜리니까 20% 비중을 잡고 한번 덤벼보자. 우리는 지금 방산에서 52주 신고가 랠리의 어마어마한 수익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의 수익 다만 이제 OCI가 조금 짜증스러운 거죠. 나머지는 뭐 지금 뭐 사실상 엄청난 수익 범위를 가져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현대차의 어마어마한 강세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입니다. 뭐 여기 옆에서 뭐 무슨 뭐 보조금을 못 받 그런 거 싹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수급 논리예요, 걔도. 그 포트 비중이 IT에서 일부 아쉽더라도 잘 편입돼 있고 LG화학 눌려 있더라도 60만 원에서 하방 경성 확보가 됐고 2차 전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그 과정 속에서 폐배터리로 집중했던 부분이 또 성과가 나와줬고 2차 전지에서 다 싹 일단 한번 리셋을 했다가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거잖아요. 코스모하기 좀 힘들게 했었는데 오늘 또 한 방에 다 들어올리고 얘도 지금 뭐 14만 원 다시 넘기고 재편입도 완전히 성공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는 움직여야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변동성 매매 기준을 이제 잡는 조건, 기존 거래량 양봉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동영상 교육도 여러분들이 카톡방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2천억 기준까지 이제 거래대금을 상향해 드렸어요. 2천억이 넘겨져야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1,000억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셀바이오 상한가 들어간 날 7월 18일이에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편입하고 수익을 냈기 때문에 날짜를 잊어먹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날 한국파마도 거래량이 그 당시에 이제 대량 터진 그 시점이었는데 거래대금이 1,000억인데 14위예요. 8월 22일 날도 거래대금 1,000억 터지고 13위입니다. 볼까요? 자, 그러니까 1,000억만 넘겨도 거래대금이 1,000억만 넘겨줘도 22 전후에 놓여진다. 22 전후에.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러니까 거래대금 1,000억의 기준을 잡자. 그렇게 되면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 1,000억의 기준이면 100만 주 정도만 돼도 돼요. 근데 앞서 보시니까 어때요? 앞서 보실 때 23%까지 급등 나온 날 그날 거래대금이 뭐 더 터졌겠죠. 그 정도 변동성이 나오려면은 위에 매물들을 다 잡아가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더 터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이제 세비캠 27%까지 올라가고 이제 상한가 진입할 수도 있는 범위까지 놓여진 거고요. 성일하이텍이 지금 18%까지 움직이면서 재편입 10%에 대한 수익이 다시 확장되고 있습니다. 평균 13만 8천 원의 기준을 잡았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매일매일 함께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그제도 일요일 날 4시간 반 야간 교육해드렸죠. 새벽 1시 2시까지. 월요일 날 어제 야간에 3시간 반 교육해드리면서 결국은 5번째 종목이 성일 하이텍이었잖아요. 5종목 오픈해드리는데 4종목은 다 공개를 해드렸고 종목명을 5번째 종목이 성일 하이텍이었는데 이거 지금 뭐 성일 하이텍 오늘 정점 기준이 20%대에 놓여진 그리고 우리는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최대 15%까지 따라붙는 건데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이기 때문에 뭐 14만 원 수준까지도 따라붙는 설정 범위를 잡아놓던 거였죠. 기준 거래량이 100만 주다라고 하면은 100만 주가 설정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50만 주로 잡아드렸어요.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에 저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아니 장 마감에 100만 주가 확인되면 뭐 할 거야?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죠?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성일하이텍이 거래가 빵빵빵빵빵 터진 날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그래도 일반 종목보다는 꾸준히 1,000억 이상 터지면 거래대금 20이 전후라 그랬잖아요. 이제 막 사실상 1,160만 주짜리니까 1,160만 주짜리니까 1조 가까스레 넘긴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이 이게 24일이에요. 18% 이제 종가 기준에 260만 주 터진 날. 그날 기준에서 이제 장중 기준인데 어찌됐건 저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을 또 7상위로 끌어올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집중되는 상황에 기준 거래대금 거래량을 설정을 하자. 7월 28일, 29일은 신규 상장한 날이기 때문에 저거는
저 거래량은 이제 좀 무시를 해도 되고 그러면 150만 주, 100만 주니까 어떻게? 140만 주, 150만 주에 70%면 100만 주예요. 100만 주 정도가 실리면 1,000억은 넘긴다. 근데 24일 날 거래량이 더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 24일 날 거래량의 80% 혹은 70% 수준 그 기준을 잡아서 1,000억을 넘겼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한다. 그럼 대략 200만 주 잡아도 돼요. 이날 이제 뭐 마감 때까지 300만 주가 만약에 터진 걸로 기준 잡는다면은 300만 주 곱하기 38에 24 그랬고 250만 주 혹은 시차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70% 200만 주.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렸기 때문에 얼마? 150만 주를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5일 날 11만 7천 원, 26일 이렇게 해서 이제 12만 원, 11만 6천 원, 11만 8천 원이 되겠죠. 그 전일 편입하신 분들은 11만 5천 원, 2%도 안 돼요, 사실은. 그 등락 범위가 이탈되면 손절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평균 단가가 11만 7천 원, 8천 원. 그 다음 날 10% 편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5일 날 기준 보시면은 거래가 밋밋해요. 200만 주 정도 또 혹은 25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는데 거래가 안 터져요. 안 터지면서 이런 밋밋한 흐름이 25일, 26일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건 이때 편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밋밋해 보이지만 사실은 개장 초에 거래가 터졌어요. 10시 14분에 60만 주잖아요. 거의. 그럼 대략 이날도 200만 주 터질 수 있는데 위로 매물을 못 잡아가니까 거래가 둔화돼 있었던 것뿐이죠. 29일 월요일의 기준은 와 대단합니다. 저가가 10만 7,700원이에요. 시가가 10만 8천원. 그러니 10% 이상 올라오고 VI가 발동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개파락 나왔을 때 이걸 손절을 해야 될까를 고민했는데 개파락 나오고 시장 영향이죠. 개파락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양봉으로 쭉 뻗어 돌렸어요. 양봉으로 쭉 뻗어서. 그랬기 때문에 유지를 했고 고민하다가 늦은 감이 있더라도 아니다. 전일 대비해서 기준을 잡자. 신규 편입. 아니 추가 편입. 죄송합니다. 신규 편입자 편입. 그러니까 비중 유지하고 없으신 분들 편입. 그렇게 해서 29일 날 11만 7천 원. 그럼 대략적으로 한 11만 7천 원이 평단인 거예요. 11만 7천 원, 8천 원. 이게 오늘 14만 1천 원의 차익 실현이 됐으니까 2만 4천 원이면 20%죠. 다시 강조드립니다. 일요일 날 4시간 이상. 그리고 일요일 날 교육해드리는 종목이 뭐야? 한국항공우주, OCI. 한국항공우주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OCI 하나솔루션. 오늘 사실 OCI가 많이 두들겨 맞아서 속상한데 그 OCI가 월요일 날 저점이 11만 9,500원이에요. 오늘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상태에 12만 1,500원입니다. 일단. 하나솔루션은 뭐 신고가 랠리가 나온 상태고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역시 랠리가 나온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기준에 설정 범위를 다시 볼까요? 다시 위에서 쭉 위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29일 날 어제 야간에 성일하이텍입니다. 올려드렸죠 분명히. 현대차 오늘 대형주 우리 주력주 중에 가장 강하죠. 현대차. 남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말거나 3.18%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포스코 케미칼도 뭐 지금 나쁘지 않아요.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추세 부분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성일하이텍 5번째 2,400 종목에서 5번째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보신 것처럼 전량차익 실현을 편입의 기준을 이렇게 잡고 전량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3만 원, 그 다음에 12만 4천 원일 때 14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요. 변동이 가볍기 때문에 14만 원으로 올립니다. 8월 30일 날 오늘 그렇게 하고 오늘 9시 8분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미 1% 12만 800원일 때 거래량이 10만 주나 실려요. 9시 8분인데 원래는 150만 주니까 15만 주 실려야 되는데 일단 1,000억은 넘긴다는 거잖아요. 1,000억은 넘긴다. 그리고 나서 9시 반에 이미 20% 기준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190억은 넘긴다. 200억 정도, 2천억 정도 수준이 되겠다. 최소. 응? 근데 고점을 또 넘겨 계속. 그러니까 일주 이상짜리 우리는 최대 10% 그리고 장중 특별한 케이스 지금 뭐예요? 지금 장중 특별한 케이스가 뭐예요? 거래대금이 지금 1입니다. 삼성전자를 앞질렀어요. 거래대금 1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15%까지 1조 이상이기 때문에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지금은 이제 등락 범위가 18%뭐 지금 눌려서 13만 9,900원이니까 16.96. 그럼 우리는 얘를 그렇게 따진다면은 18만 원대 중반까지. 근데 우리가 문자가 마지막 나간 게 이제 14만 1,000원 나가자마자 훅 밀렸어요. 다시 내보내드린 게 13만 9,500원까지 2차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편입을 했잖아요. 12만 1,500원, 12만 1,500원, 12만 4,000원. 그죠? 그리고 나서 전량 차익 실현을 해요. 이렇게 VI 발동된 이후에 13만 7,500원, 고점이 13만 8,100원일 때 만약에 이게 미끄러져 내려가면은 이렇게 차익 실현하십시오. 요거를 낱장으로 쪼개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이건 문자고요. 웹 발신돼 있잖아. 옆에 채팅방에 드린 그걸 캡처해 주세요. 왜냐하면 요거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보여드릴 거니까. 어찌됐건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을 문자도 발송하고 채팅방에 올려드렸는데 이게 11시 17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17분에 발송해드리고 나서 바로 3분 만에 고점을 다시 넘겨요. 다시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재편입을 하려면 1%, 2% 그 구간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인데 수익률이 원체 높다 보니까 1.5, 3%의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하자. 그렇게 해서 문자가 이렇게 두 번이 나갔는데 오른쪽 보시면 1차 차익 실현, 2차 차익 실현. 다시 말씀드려요. 얘 왜 올라요? 저평가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슈가 불거져서 그 이슈에 매기가 쏠려서 그러니까 수급이 쏠리면서의 변동성의 확장이지 내가 뭐 끝내줍니다 대박입니다 이렇게 갔다가는 고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오늘 고점이 20% 올랐단 말이에요. 14만 4천 원. 거기는 고평가고 그럼 여기는 저평가인가? 그러니까 거기서 미끄러지면 이런 식으로 바로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또 변동성이 나오는지 보고. 응? 오버슈팅이잖아요. 1조 6천억짜리가 하루에 20% 올랐으면. 응?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잡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죠? 14만 3,300원의 10% 비중 목표주가 상향 차익 실현. 그래서 텍스 전략을 이렇게도 올려드렸던데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옆에다가 문자를 같이 놔도 될 것 같아요. 응? 그잖아요. 얘를 좀 당겨갖고 밑으로 응? 응? 얘를 좀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그다음에 얘를 좀 당겨다가 이만큼 놓고 여기다 문자 넣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방송용이야 이제 또 따로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무조건적으로 윤정도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그러다고 차익 실현 뭐 재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1.5에서 2% 조정 시 50%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1%로 잡아도 된다 그랬죠.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10% 이상 수익을 냈을 땐 이렇게 그리고 10% 미만 수익을 냈을 때는 이렇게 이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찌됐건 14만 1,000원 꼴에서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아니 그럼 냅두지. 냅두면 더 갈 수도 있는데 재편입했다는 거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야. 아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더 간다라고 확정을 짓는 건 아니에요. 하이닉스는요 분명히 위로 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저평가니까. 근데 얘는요 그냥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 관심이 집중된 거고 심리만 가지고 못 움직이죠. 수급이 집중된 건데 그 수급이라는 게 매집의 수급이 아니라 그냥 거래 대금이 실려주면서 변동성이 확장됐다 이런 내용뿐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욕심을 내서 갖고 간다 할지라도 오버나잇 부분은 50% 수준 그리고 이길 시초가 대비해서 2, 3% 조정 시에는 전량 차익 실현 다음 날의 기준에서도 그리고 장중에 이제 재편입 기준, 또 편입 기준, 뭐 이런 기준. 내가 차익 실현했으면 재편입이고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이제 그냥 들여다보면은 이제 편입 기준이 되겠죠. 나 놓쳤는데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 장중 고점하고 이제 시초가 뭐 이렇게 돌파하면서 양봉 나올 때 당연한 건데 장중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2, 3% 반등 시 거래량은 무관합니다. 이럴 때는 손절 범위를 최저점으로 설정을 하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13만 3,500원 여기 문자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편입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이고 재편입 기준을 이렇게
현재가가 13만 6천 원입니다. 직전 저점이 13만 3,500원입니다. 직전 저점 이렇게 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내려왔잖아요. 이 저점에서 2% 들어올리면 대략 13만 6천 원인데 그때 신규 추가 재편입으로 5%를 들어가고요. 스윙으로 바꿉니다. 그 전에 단기 10%였거든요. 스윙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5% 편입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라고 바꿉니다. 왜? 마이너스가 나오면 손절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10%에서 10% 편입해서 20% 수익을 내고 여기서 들어가서 밀려갖고 손절하면은 1% 손절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접근합니다라고 해서 올려드렸고 매직 계산기가 이 당시 기준에 13만 4,700원이었고 고가 넘길 때는 15% 이상이기 때문에 따라붙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13만 7,900원일 때에도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게 라이브 방송과 외부에 계신 분들의 차이예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이거 딱 잡아놓고 13만 8,500원을 넘기면 근데 13만 8,700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13만 8,700원을 재차 넘기면 그러면 2차 편입 5%를 또 들어갑니다. 왜?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얼마요? 13만 6천 원 대비해서 2%면은 대략적으로 2,600원이니까 13만 8,500원, 8,600원, 8,7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점을 넘기면 추가 편입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3만 8,700원을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문자까지 만들어놨는데 잠깐 다른 거 설명드린다고 잠깐 다른 거 설명드린다고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딱 들여다보는 순간 14만 1,000원이었죠. 그래서 그 자락에서라도 문자를 내보냈는데 문자 보내는 그 사이에 변동이 크다 보니 문자 보내는 사이에 14만 원 공방, 13만 9,500원 공방. 그래서 문자를 13만 9,500원 요 매직 계산기 자르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발송을 해드린 거예요. 비중은 똑같이 5%. 그렇게 해서 평균 13만 8천 원에 13만 8천 원에 평균 편입을 한 거고 지금 뭐 14만 원 공방이 계속 나옵니다. 위로 갈지 미끄러질지 몰라요. 미끄러지면 손절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재편입을 할까? 아니 추가 편입을 미끄러질 때 더 할까? 여러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13만 8천 원 대비해서 위로도 더 사고 싶지만 오늘은 참자. 시간 뭐 1시니까 시간 많아요. 뭐 상한가 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20%까지도 따라붙을까를 고민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요. 세비캠이 이제 28%까지 올라갑니다. 상한가 수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저쪽이 주가 되고 지금 이쪽이 끌려가는 그 모양새에서의 흐름인데요. 어찌됐든 그 저점 13만 3,300원 대비해서 여기서부터 들어간 거지 재편입을 6%또 수익이 났어요. 6%. 그러니까 뭐 원금 회복해야 되겠다, 뭐 소형주 잡주 갖고 단타 쳐야겠다, 뭐 나는 무조건 세비캠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윤정도랑 함께 가시면 되는 거야. 응? 그 얘는 일봉하고 분봉뿐이 볼 게 없어요. 주봉이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분봉 보시면은 5분봉의 기준에 중요한 거 별거 없어요. 오늘 변동거래량 좀 미리미리 만들어 주시고요. 예, 뭐 10분봉으로 보이면 이제 간단하죠. 10분봉 기준에서 거래량 부분을 150만 주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10분봉의 기준에 9시 10분까지 150만 주 터지면 되잖아. 150만 주 터져 안 터? 넘겼지. 15만 주 9시 10분 기준에 넘겼잖아요. 15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았는데 15만 주 넘겼잖아요. 넘기고 두 번째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기준에서 9시 반 10시까지 해서 거래량이 또 추가적으로 실리느냐 그 정도 이제 기준 잡으면 되는데 실렸잖아. 15만 주 실려야 된다 라고 했는데 15만 주 30만 주 38만 주였죠. 아까 9시 반까지 거의 40만 주에 육박하는. 그리고 나서 10시까지 기준 이게 밋밋했다. 그럼 그 다음 범위의 흐름들을 다 들여다보시면 되죠. 지금 보시면 요 꼬리 부분 혹은 이 몸통 부분을 넘기는 흐름들 거기를 또 기준 잡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편입의 기준점 계속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의 범위 우리는 차익 실현의 범위를 편안하게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면 편입의 기준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놓은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중립적인 범위를 들여다보다가 당연히 거래에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들어 올릴 때 2%, 3%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범위는 이제 5MA, 20MA부터도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앞전 것 좀 뭐 양봉으로 놀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그 다음 범위는 차익 실현도 되지만 뭐 중립. 이제 막 치고 들어 올려지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매직 계산기는 올려드렸는데 문자 사인은 안 보내드렸죠. 중립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따라붙을 범위가 15%까지 이제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따라붙지는 않았어. 뭐 개별로 들어가신다면 모를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저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손절.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요, 손절이 아니라 전량 차익 실현. 얼마? 14만 1,000원 수준에서 어디? 요자락에서 딱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매도의 구간이 설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오버슈팅, 우리는 1조 이상짜리 10% 이상 안 따라붙으니까 오버슈팅 나왔고,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 기준은 앞서 보신 것처럼 직전 저점이 형성이 됩니다. 13만 원대 초반에. 그러고 나서 되돌려요. 그럼 어디서부터 편입해요? 13만 6천 원에서부터 요자락이 편입 구간으로 설정이 된 거죠. 어디까지? 13만 8,700원까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는 평균 단가 13만 8천 원에 편입을 했어요. 그 13만 8천 원 수준에 편입을 했으면 우리는 15% 수준까지 딱 잘 편입한 거예요. 지금은요, 우린 중립. 5분봉에서 10분봉에서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거래량 다 수반돼 있고 매직 계산기 다 설정돼 있고 거기에서 미련 남으면은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러니 거래량 배우는 데만 9시간 걸려요. 거래량 배우는 데만. 그죠? 거래량 거래대금 배우는 데만 9시간.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추가적인 전략 꾸리는 데 기준에서도 또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냥 한술에 윤정도의 35년 노하우 또 23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한 거 다 가져갈 수 있다? 불가능하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이렇게 홈페이지 어떻게 찾아오세요. 어떻게든. 그리고 프로필도 좀 보시고, 또 네이버에서 조선인물 검색이라고 해보세요. 조선인물 검색. 그러면 조선닷컴의 인물 검색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또 윤정도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윤정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멘토링 서비스 받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윤정도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나오겠죠. 조선일보 인물 검색. 그렇게 해서 윤정도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프로필이 나와. 지금은 수익률 대 프로필은 이쪽이 다 없앴어요. 이거 지금까지도 오늘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간부직이나 뭐 이런 분들 채팅방에 글 올라오면 이건 내 글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시나? 저거 수정해놓으라고 몇 번을 야간 방송에 얘기해놓고 다시 우리 전체 채팅방에 올려놓는데, 의원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 이사님부터 해서 다. 임 팀장도 마찬가지. 저걸 올려놨으면은 조선인물 검색에서 저 주소 링크가 우리가 도메인이 만료가 됐으면 도메인 연장을 하든, 저 주소를 바꾸든, 또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꾸든. 어제 야간에도 올려놨을걸요? 이걸 아무도 안 하나? 아이고 참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윤정도가 누군지가 나와요. 한국거래소에서 교육을 할 수 있었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오른쪽 밑에 하단 부분에 교육 부위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9시간짜리 교육들이에요. 지금 뭐 그냥 슥슥슥 그리니까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공디님이 수익 내시고 막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좀 잘 매매를 잘 원활히 하셔서 그렇게 수익이 나신 건가? 아니란 말이야. 예쁜 공디님 계좌 한번 볼까요? 그 올려주신 계좌, 단기 계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압박님 것도 이제 올려주신 거 한번 보고 최근에 이제 그 케빈님 케빈님 계좌도 좀 묶어놔 주세요. 케빈님 계좌도 장난이 아니죠 지금. 케빈님 계좌도 그 보시면은 압박님 계좌 예쁜 공디님 계좌가 어디 있지? 세비캠 뒤에 있나? 여기 있네. 예쁜 공디님 같으신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키리우스님 1년간 246%의 계좌 수익.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또 예쁜 공디님 여기 보시면은 예쁜 공디님 네오위즈 홀딩스 네오위즈 홀딩스 최근에 네오위즈 폭등 나왔었죠. 개별 매매예요. 이거 매매세는 안 나왔는데 개별 매매하신 거고 대동전자 올리시고 1시간 반 만에 상한가 세비캠 8월 17일부터 지금까지 따블이죠. 유틸렉스 소형 줍니다 이런 거는 개별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압박님 같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 압박님 같으신 거의 이제 대형주 위주 예쁜 공디님은 이제 포트폴리오 별도로 있으시고 나머지 부분의 기준 변동성 매매 기준 압박님 계좌는 어디 있으려나 케빈님 거도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그래갖고 압박님 계좌는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 전량 차익 실현하고 절반 차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 그리고 또 신고가 오늘 또 신고가요 지금 2장에 신고가 그렇게 하고 이녹스 나노신소재 금양 같은 종목의 단기 공략 LG이노텍 7월 28일 전량 차익 실현 또 3월 21일 날 차익 실현 OCI 올해 6월 28일 날 계좌가 3개예요 차익 실현 작년 9월 28일 날 차익 실현 다 대형주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래 갖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시고 다시 지금 랠리 2만 원에서부터 2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삼성전기 10만 원 평균 단가에 차익 실현 이후에 또 재편입. 좀 지금은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기준이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좋아요. 1000포인트 시대. KLX 지금의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누가 일반인을 불러요? 윤정두나 방송 나온 사람이 일반인이지. 방송 나온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아? 다 일반인이야. 지금 얘기하는 사이에 14만 2천 원까지 올라오죠. 우리 평단 지금 13만 8천 원의 평단이에요. 저점부터 지금 7% 8% 다시 돌아 올려놨고 우리 기준에서 2, 3%더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또 13만 8천 원 대비해서 4천 원이면은 3% 수익. 그것만 노리고 들어왔나? 아직까지 1시 26분이니까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 부분을 더 노리고 온 거지. 이제는 주봉을 놓고 봐도 될 만큼의 위치가 돼 있네요. 그죠? 그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 거래대금 다 보실 수가 있는데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주봉상에서도 움직인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주봉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씩씩하게 잘 움직입니까? 거래량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그리고 지금 멘토를 조금만 잘 만나시더라도 이러한 행복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거 올려드릴 때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그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어떤 거? 상승 장악형이 떴습니다의 기준, 전일 기준에. 다만 거래가 제한적이라 중립입니다. 그래도 개파락 이후에 돌린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매직 시그널에서 우상향의 매수 신호가 나오는 과정 속에 오늘의 기준에 이 흐름 오버슈팅이니까 내일 눌릴 수도 있어요. 눌리면 그 분할 추가 편입을 할지 차익 실현을 할지는 심각히 고민을 할 겁니다. 이런 기준에서의 이게 변형 샛별형이 될지 혹은 뭐가 될지 상승 형태 확인형이 될지 이 부분에 거래가 수반되고 나서의 강세 그런 부분들을 전부 여러분들의 교육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가져가시고 수익 범위 창출해내시고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그 매직 계산기 다시 한번 잘라놓고 텍스 전략을 잡아드릴 텐데 나중에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더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거를 해드릴 거예요. 얘가 이제 보호 해수가 어느 정도 물량이 풀리는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세비캠도 지금 28% 수준까지
예? 오늘 고가가 18만 4,800원이에요. 어? 이런 거를 못 잡아먹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현대로템 그 19% 올라올 때 하루에 10번 문자 사인 나왔습니다. 얘 지금 6번 나갔어요. 손가락이 간질간질해 미치겠어. 추가 편입하고 싶어서. 참는 거야. 응? 참지 말까요? 안 참아도 돼 사실은. 요 기준에서 다시금 설정을 해드려요. 차익 실현 범위는 고민을 해볼 거예요. 차익 실현하고 이제 대처를 할까를 고민할 건데, 왜냐하면 저평가 상태거나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와서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맨 처음 들여다봤던 그 10만 원 전후, 10만 원 미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고점을 다시 이제 뭐 고가 수준으로 올라왔다 밀리면 여기선 차익 실현할 거예요. 14만 뭐 3천 원 넘기고 나서 밀리면 저기서는 다시 차익 실현 범위를 고민을 해서 차익 실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로 베이스로 갔다가 다시 이제 뭐 변동성 이용해서 이제는 세비캠이든 성일하이텍이든 이쪽에서 그 굉장한 수익을 발생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세비캠의 시가총액도 월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편하게 움직임을 가져가기가 좋아요. 우리로서는. 그죠? 세비캠도 이제 뭐 내일부터 이길부터는 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편입에 문자까지 발송될 수 있는 8,700억의 양쪽 다에서의 수익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DB하이텍 6.8%도 고맙죠. 당연히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더 움직여야 되고. 성일하이텍의 그 흐름 기준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월 24일 날 11만 3,900원이에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지금 따지면. 근데 저 당시에도 돈을 내고 가입하신 유료 회원님들조차도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아니 왜 편입하고 바로 손절이지? 라고. 근데 기준점은 잘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성일하이텍 10%의 단기 공략주 이외에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뭐 24일 기준이면 현대로템 뭐 그날 들어와서 초대박 어마어마했죠. 응? 현재가가 지금 14만 1,600원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예요. 좀 전에 캡처한 거 18.39%. 그러니까 24일 날 성일하이텍의 변동률하고 거의 똑같아. 시가총액은 3천억 이상이 더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445억 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300만 주를 넘깁니다. 그러면 최근 거래량이 아니라 상장 이후에 이제 최대 거래량이 오늘 형성될 수 있어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4천억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그 이제 13시 31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1위입니다. 1위. 삼성전자를 뛰어넘었다니까. 세비캠의 변동성은 있지만 시가총액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움직임이 지금 탄력이 거래대금이 더 탄력이 나와 있어요. 거래대금이 더 실리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소형주 잡주, 세비캠의 소형주 잡주는 이제 아니지만은 소형주 잡주가 상한가 나왔다고 해서 거래대금도 없는 애가 상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 없다라고요. 이제는 고점 대비해서 얼마? 1%만 잡는다라고 했어요. 아까 오전장에는 너무 변동이 크게 움직여서 1.5까지 또 수익이 완벽했기 때문에 1.5까지. 지금은 재편입을 또 해서 성공. 오늘 문자는 6통의 문자. 종목 하나에. 대충 뭐 편입해서 한번 편입해놓고 사지도 못했는데 계속 대박났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시가 고가 대비 3분의 1 지점, 요 지점이 13만 6,300원입니다. 13만 6,300원, 13만 6,300원. 우리가 아까 재편입한 게 13만 6천원부터 재편입을 했어요. 그 이하의 가격에서 설정을 잡아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가입을 못 하신다? 그건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가입을 못 한다? 문제가 있죠. 그거는 13만 6,300원 10% 이상이에요. 편입 불가인데 개별 기준에 거래대금 최상위 1위잖아요. 그래서 개별 매매
그리고 기준 거래량은 오늘 원래 잡아드린 기준 거래량이 150만 주였어요. 그죠? 2천억 수준 정도 터질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이 길은 이제 더 긍정적으로 이제 놓고 보겠죠. 이제 더 터지는. 이렇게 해서 성일 하이텍을 잡아드렸고, 추후에는 우리가 수익 20%를 해놨기 때문에 더 들여다보고 더 비중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 해드려요? 보호해수 물량이 어떻게 풀리는지, 누가 갖고 있는지, 이런 케이스들, 신규 상장주들 케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비이성적인 경우는 이렇게도 움직여요.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그때 당시에 신규주들의 흐름에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었죠. 응?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의 흐름. 거래량 없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나요? 거래대금이 이제 저 당시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찌됐건 일정 범위 수반돼 있었다. 항상 2천억 이상이 계속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었고, 어쨌든 지금의 기준에서도 이제 거래가 집중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더 강한 매수 강도를 들였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뭐 개장 추월에도 2번, 그리고 차익 실현 전량, 그리고 재편입 2번, 나쁘지 않죠. 지금만 한 10%대 움직이고 있으면은 공격적으로 더 들어갈 텐데, 일단 오늘은 요만큼에서 마무리하자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롭게 가입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불기둥방으로 이제 대부분 많이 오시는데, 불기둥 마스터방에 오셔서 이제 세비캠이나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건 좋은데요. 세비캠에서도 수익을 완벽하게 좀 극대화하고 완벽하게 가지고 가시려면은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 오셔서 요 불기둥 마스터 기준에 지금 요 가격이라면 라이브 방송 한 달을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세비캠이든 오늘 특히 문자가 나간 이 성일 하이텍이든 이런 종목군들을 편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편입 못해요. 그래놓고 또 나중에 들어가. 그래놓고 또 우린 차익 실현하는데 거기서 또 손절을 해. 재편입하라고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재편입을 하지? 이런 식으로 또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말란 말이죠. 굳이. 예? 그럴 것 같으면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함께 움직이셔서 원금 회복이 목적이시잖아요. 원금 회복의 기준을 잡으세요. 오늘 요 담당하시는 분 수익률 다 업데이트 해놓고, 그리고 1.2만짜리 한쪽으로 이렇게 밑에 해가지고 뭐 세비캠 색깔을 다르게 하든 세비캠 넣어놓고, 이쪽으로 오시고 다른 분들처럼 장기로 끊으시고, 보통들 다 뭐 2024년, 2025년까지 만기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움직여서 수익을 내시죠. 수익을. 수익이 목적이죠. 수익을 내세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리고, 오늘 야간 교육에서 성일하이캠과 하이텍과 세비캠에 대한 전략 부분을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전화는요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야, 난 불기둥 마스터가 더 나을 것 같아, 난 변동성 매매 좋아해, 잘할 수 있어, 그러시면은 불기둥 마스터님 전화는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